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좀 스페셜한 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세거에서 2019년에 재포장 발매했던 F20 타이거 샤크 48분의 1 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한테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만화를 바탕으로 한 키트인데요. 에이리어 88. 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봤는데 그 모형으로 보던 그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90년대 초에 일본 갔을 때 그 제목을 알고 있어가지고 저 만화책을 사왔어. 이 무거운 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복습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또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F20이 어떤 전투기였느냐라는 것보다는 원작 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배분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F20은 뭐 우리가 뭐 비운의 전투기 뭐 이런 항상 그 꼽는 게 요 기체죠. 왜 그렇게 부르죠? 그 원래 F20은 미국의 그 F5 있잖아요. F5도 역시 수출용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네. 근데 요거를 더 개량을 해서 그 F5의 그 기체 스펙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레이더도 장치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걸 왕창 개량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우방국에 공급을 하려고 이제 만들었죠. 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질 않고 막 기체 사고도 나고 하면서 결국은 망신만 당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를 장착하게 하는 등 1982년 등장 당시에는 굉장히 쓸만한 기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체, 경량 고속 전투기라고 하는 이 설계 사상 자체가 가진 한계점, 추락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기체를 더욱더 좋게 개량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는 F-16 팔콘 같은 신기종에 밀려서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운의 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매니아들이 인기가 있죠? 총 3대를 제작해 2대가 추락하고 실패한 전투기로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야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 일본에서 당시에 등장한 에어리어 88이라고 하는 만화책 덕분에 당시의 제작사 노스롭도 이 만화책의 존재를 알고 자신들이 했던 그 어떤 홍보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뜻했다는 뭐 그런 레딧에서의 언급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트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만화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뭐 키트도 나오고 하고 있네요. 1979년에 첫 연재를 시작해서 86년에 마쳤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최첨단 전투기들을 딱히 매체로 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화책에 총출동하는 덕분에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1989년에 현충일에 지옥의 외인 부대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이 OVA 3편을 2편으로 분할 압축해서 우리나라 더빙을 방영을 했었기 때문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인기가 터졌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어요. 후에 이렇게 원작 만화책을 구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결말이 우리가 보고 있던 지옥의 외인 부대와는 많이 달라요. 만화책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최후에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던 철천지 원수 칸자키와 1대1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서로 수직 기동을 한 다음에 루프에서 서로 이렇게 코앞까지 맞닥뜨린 다음에 서로 기총으로 서로를 쏘아서 끝장을 내자는 결투를 하게 됩니다. 칸자키는 카자미의 사격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카자미의 부상을 알고 있었고, 카자미의 F-20의 M39 기총보다 우수한 F-18이 탑재한 M61 백한으로 먼저 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보다 정확한 사격을 했던 주인공에게 죽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근거리에서 서로 격투를 했기 때문에 주인공도 이 캐노피가 뿌개지는 파손을 당하고 고공에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주인공의 복수도 하긴 했으나 결국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는데요. 여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을 보살피면서 함께 파리로 떠나면서
이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네.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엔딩. 아무튼 요 인기의 가장 큰 비결은 이 만화책이 1979년부터 86년 현재 당시에 세계 각국의 가장 최신의 전투기들을 등장하자마자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 한 예로서 B1 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런 폭격기도 미국에서 쿠바의 핵 위기에 대응해서 핵 저지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폭격기를 이제 일반 대중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 만화책에서 바로 또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흰색으로 아름답게 칠해졌지만 핵폭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전투기 기능이 있는 거죠. 네. 이 만화에서 B1 랜서를 죽음의 백조라고 언급한 데에서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전성기와 최후를 함께했던 F-20 타이거 샤크를 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물은 중화권 메이커인 프리덤 모델에서 이렇게 발매를 했는데요. 부품수는 많지 않지만 비행기 키트가 좀 다 그렇듯이 조립이 조금 까다로운, 틈새를 잘 메꾼다든가 하는 요령이 필요한 키트고요. 특히 이 데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흰색 부분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 바탕색 파란색이 좀 비쳐 보인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고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키트를 많이 구입해 놨는데 이 데칼은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사둘 수도 없고. 이 주인공 말고도 이 비행기 탑니까? 안 탑니다. 네. 그럼 뭐 많이 살 필요 없겠네.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키트가 한 번에 잘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데칼이 비쳐 보인다는 것은 만들기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면 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키트를 여러 개 사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모델 다 그래요 어차피. 근데 다른 거 만들 시간이 없잖아 사실.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지. 그런 팬심으로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작 과정과 완성기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00セクション前期突入アタック。さあ行くぜ。有り金はたいて買った F20 タイガーシャークの性能テストよ。気づくのが遅いんだよ。
どうだい、ほっとしたかい。腹に響くエンジンの音、薄汚れたオイルの匂い、棺桶よりも狭いコックピット。お前の心の渇きを癒してくれるのはそこだけさ。違う違うことはねえだろう。シャバに出てはっきり分かったはずだぜ。その手を血に染めた奴はどうあがいたってまともな人間には戻れねえのよ。俺たちは人殺し、どう理由をつけたってこれに変わりはねえ。地獄に落ちた野郎は地獄の中に生きがいを求めるしかねえのよ。そしてどんどんシャバから遠ざかっていくのさ。違わねえよ。おめえも俺と同じなんだよ。だから言ったろうが、お互い気が合いそうだって。違うんだ。俺には分かったんだよ。俺のこだわりの元凶はエリア88だってことが。だから俺は戻るのさ、このこだわりを消すために。方位120、高度19000、速度1400ノット。コースイズオールクリア。